오래전 이혼을 하고 평생 혼자 산 60대 여성 유 씨. 이혼 후 유 씨는 친언니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전 남편은 자식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나면서 유 씨는 자연스럽게 자식들과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고 외로워하던 유 씨는 친언니와 조카에게 많이 의지했는데요. 그런데 15년 전 친언니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후 유 씨와 조카는 더욱 가깝게 지냈는데요. 몇 해 전 유 씨가 많이 아팠을 때도 조카가 유 씨를 보살폈고 병원비도 모두 부담했습니다. 조카를 친자식 이상으로 아꼈던 유 씨는 얼마 전 조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숨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유 씨가 사망하자 그동안 연락도 없던 자식들이 찾아와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유 씨의 유산은 조카와 자식들 중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또 친자식이 아닌 조카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숨진 이모를 유산을 놓고 이모의 유산이죠. 이모의 친자식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사연 보내주신 40대 여성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자식, 친부모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이모가 얼마 전에 사망을 하면서 지금 불거진 이 사건 때문에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이모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이모의 이혼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모가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살게 되니까 이 40대 여성의 어머니가 그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 혼자 살면 저 너무 딱한데 그래서 야 우리 동네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라고 이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자식들은 전 남편이 다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힘들어하면서 이모가 아 나도 그냥 언니 있는 쪽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근처로 와서 살면서 그 후로부터 지금 이 살해자의 가족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뭐 생일도 챙겨주고 입학식, 졸업식도 다 가고 가족 행사에도 항상 이모가 함께 했었는데 방학 때는 가게 하셔가지고 바쁜 부모님 대신에 이모가 오히려 조카들을 돌봐주기도 했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모 엄마가 친언니니까 이제 잘 이렇게 보살펴 줬는데 예. 이 살해자의 친부모님이 안타까운 일을 겪게 맞습니다. 되죠. 약 15년 전 그러니까 이 살해자가 20대일 때 이 부모님이 가게에서 퇴근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 살해자는 그 오빠가 한 분 있는데 다른 지역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별 수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모하고 이 살해자분만 남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서로 둘이서 이제 굉장히 의지하면서 이제 모녀지간처럼 지낸 것 같은데 특히나 이모는 이혼한 상태에서 외국에 자녀가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 자식들은 있으나 마나한 그러네요. 상황이 예. 됐던 거죠. 그래서 친부모, 친자식 이상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살해를 의뢰한 분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이모는 이혼한 상태 혼자 사니까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모가 또 지병으로 큰 수술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네, 몇 해 전에 이모가 췌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췌장암이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늦게 발견이 된 것 같고 이모가 투병 생활도 오래 하고 수술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의 친자식들 외국에 있다고 합니다만 멀어서 연락이 안 된다기보다는 수십 년째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아마 이혼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낸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조카가 자식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투병 생활도 당연히 함께 했고요. 간호를 상당히 극진히 했고 수술하러 갔을 때 병실 누가 지켰냐? 조카가 지켰습니다. 수술비는 누가 댔느냐? 조카가 물론 댔어요. 왜냐하면 이모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없었고 또 저런 상황은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누워 계신 분한테 저 부동산 팔아서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급하니까요. 가족이라면 일단 급하니까 내 돈 갖다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비도 조카가 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거의 보호자로 함께 이제 이 둘이 같이 지냈었고 이 살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20대 때 돌아가셨을 때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된 예. 이모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돌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친자식보다 더 그렇죠. 가깝게 지냈고 또 조카 입장에서는 이모가 엄마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옆에서 지켰고 그러니까 이모도 그런 마음을 보답하고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조카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네, 계속 병세가 악화가 되는 거죠. 암도 전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돌아가셨는데 예.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조카가 또 임종을 지켰는데요. 한 병세가 악화되기 8개월 전쯤에 유언장을 아마 작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언장 내용이 내 전 재산, 그 주택이 아마 3억 원 가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조카에게 주겠다라는 유언장을 남긴 겁니다. 근데 이모가 숨진 후에 바로 이모의 친자식들이 바로 나타났는데요. 병세가 악화됐을 때 한 번이라도 친자식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더니 딱 돌아가신 후에 온 겁니다. 와서는 살해자가 친자식도 아닌데 전 재산을 어떻게 주는 그 유언장을 인정할 수 있냐면서 그 유언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살해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속 분쟁이 가끔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 상속 분쟁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의 조카분이죠.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의 유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지내왔는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우리가 재산 상속 이제 피를 따라간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모지만은 피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법정 상속 순위는 자녀가 1순위. 이건 예. 뭐 항상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자녀와 배우자 같이 받고 자녀가 없으면 이제 위로 가죠. 예. 거기도 없으면 이제 형제자매 뭐 그다음에 이제 반결적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여기 지금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유언이 없다면 이거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다행인 건 유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 유언장이 유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필증서연 유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있는데 과연 이 이모가 병상에서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했을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유언장이 무효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다툼이 될 거고요. 예, 예. 천신만고 끝에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럼 유언장에는 지금 이 조카 지금 살해자에게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유언장을 남겼지만 우리나라는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유류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3억 원 전액을 이 살해자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고 이 유언장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자녀들은 이 3억 원의 절반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박준 변호사님 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8개월 전에 이모가 이제 그렇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우리가 유언장에 어떤 뭐 여러 양식이 있는데 공증 같은 경우는 거치지 않고 예, 일반적으로 썼을 경우는 유언장에 이제 효력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5가지 방식만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자필 증서가 있고 비밀, 녹음, 구수 증서, 그리고 공정 증서인데 공정 증서 유언을 하게 되면 이게 하자 흠이 가장 적습니다. 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가장 흠이 많은 방식이 자필 증서죠. 본인이 네. 쓰면서 자필로 써야 되고 날짜,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무효가 된다면 백 변호사 지금 얘기했다시피 완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자체가 무효일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제 효과가 없다, 이제 무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이모를 모신 사람이 누구냐? 네. 자녀들은 아니고 투병 생활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가 그 어머니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우리 기여분 얘기도 항상 많이 했어요. 유류분, 기여분, 네. 뭐 특별 수익, 뭐 수익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중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했던 사람 좀 더 받을 수 있다. 기여분만큼. 근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공동 상속인 중에입니다. 같은 형제 자매 같이 상속을 받을 사람 중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처럼 상속 순위가 아예 저 사순위 저 뒤에 있는 사람이라면 공동 상속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이 뭐 특별 부양을 했다 하더라도 기여분 역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유언이 유효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쨌건 친자식들이 절반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유류분이 유류분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했잖아요. 되니까. 그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다 받을 수 없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이제 기여분이라는 건
법정 상속분대로 해서 1대1로 나눌 때 불합리한 걸 해소해 주는 게 기여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언장이 있는 순간 기여분은 아예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유언장으로 유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기여분이라는 게 따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어쨌건 유언이 유효라면 절반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예, 예. 유언이 무효라면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니니까 기여분 주장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 일단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간단히 설명하면 기여분 같은 경우도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기여분을 그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반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모와 조카의 관계에서는 그거마저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군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입양을 좀 했었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이죠. 뭐 자식이라고 보는 게 무방하죠. 뭐 촌수로 따지면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입양 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뭐 공동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 공동상이 된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뭐 기여분도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공동상속이 될 수 없다면 기여분 얘기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면 일단 한쪽으로 다 오면 나머지 그 친자식 2명이 네. 본인의 유류분 주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원래 상속인이 아닌 쉽게 말하면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유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줘야 되지만 여기는 본인 상속분이 1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3억이라면 총 3억 중에 1억 원래 자기 거 갖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다음에 1억씩 가져야 되는 거 절반씩 기여분해서 친자식들한테 1억만 주면 총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입양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여분 주장하면 절반을 줘야 되니까 1억 5천밖에 못 갖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이 상속에 대한 분쟁이긴 하지만 이모가 만약에 이제 조카를 생각했다고 하면 양자 그, 있어야지. 뭐 양자로 입양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증여를 먼저 증여해도 나중에 예, 유리분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아, 또 유류분 다 인정해서 유류분 받아갈 수 또 있어요. 이모 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연락 쉽지 않으니까요. 자체가 안 됐대요. 맞아요. 연락을 예. 하려고 했는데 자식들한테 연락도 안 닿았대요. 그런 자식들이 이제 와서 찾아와서 이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나 대신 어머니를 모셔준 분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예.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냉정하네. 법은 냉정하네요. 아무리 그렇죠, 뭐 뭐. 이렇게 이모를 잘 모셨다고 하더라도 상속에 어떤 지위가 없는 특히 이제 유언장의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조카 입장에서는 상속 그 지분이 하나도 없다.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